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르니까 학습을 할 때도 당연히 다르게 학습을 하겠죠? 속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짜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과연 이건 뭘까요? 제가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봤던 가장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저걸 왜 끼는 걸까? 아이들이 헤드셋을 왜 끼지?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제 친구들은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소음을 차단하는 이어플러그 같다. 아니면 노래를 듣는 것 같다. 듣기 평가를 위한 헤드셋 같다. 아니면 일부러 소음을 내가지고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는 물건인 것 같다. 등 다양한 창의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 헤드셋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헤드셋의 용도는 나 혼자 공부하고 싶으니까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나 방해하지 마. 나는 지금 이걸 혼자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 나는 학습에 집중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담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는 용도입니다. 저는 이 헤드셋이 독일 교육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이거를 본 적이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쉽게 실습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을 저는 독일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이것이 개별화 학습, individualized learning 아니면 personalized learning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르니까 학습을 할 때도 당연히 다르게 학습을 하겠죠? 학습 속도도 다를 것이고, 학습 유형도 다를 것이고, 학습을 선호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다를 것이고, 속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죠? 다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별화 학습에서는 학생들은 저마다의 흥미도 있고 적성도 있고 저마다의 학습 속도도 있고 학습 유형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돼.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지만 그 아이들만의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해. 그 아이들의 완전 학습이 가능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헤드셋을 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학습 활동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제가 독일 실습에서 정말 재미있게 느꼈던 게 뭐냐, 실습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지를 같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다 똑같은 학습지를 나눠주는 게 일상이었는데 독일에서의 실습에서는 학습지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 5개, 6개 정도를 교사가 준비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애들 불만 갖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불만 갖지 않을까? 다 똑같은 거 해줘야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개별 학습에서는 아이들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 역시도 다양한 학습 활동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습 활동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알파벳을 배우는데 그 알파벳을 색칠하는 것을 활동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색칠하는 활동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글을 더 많이 쓰고 싶어. 그러면 글을 쓰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는 학습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나는 한쪽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쪽을 할 수도 있고 세 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학습 속도에 따라서 학습지의 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트폴리오에다가 잘 정리해 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사의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수업에서 아이들 모두가 다 다른 경험을 한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사 역시도 그것들이 잘 학습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1년 동안 실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실습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짝활동이나 모둠활동과 같은 협동학습을 정말 중요시해요. 그래서 실습을 가면 아마 모든 교생들이 협동학습에 대해서 수업에 활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협동학습을 무조건 그 학습 활동에 집어넣었고요. 하지만 독일의 실습에서는 이러한 협동학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개별 학습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우리가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이 단순히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의사소통 능력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비고츠키가 말하는 근접발달 영역 이론이 있잖아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겉보기에는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A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과 B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학습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완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캐폴딩이고 비계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헤드셋만 끼고 개별 학습에만 집중을 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니네는 협동학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협동학습도 많이 이제 중점으로 둔다고 하는데 다만 제가 1년 동안 실습해서 협동학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개별학습에 대한 신경 정말 많이 써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별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협동학습에 대해서 독일의 협동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지 못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학교 현장에서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교 현장에서 독일 아이들이 헤드셋을 끼는지 이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Auf Wiedersehen!